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인사는 잠시 생략하도록 할게요. 양해 좀 부탁드려요. 녹화할 때는, 시향 방송할 때는 인사 생략하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자,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중요한 지표 요번 주에 발표될 거 뭐뭐 있다 그랬죠? 뭐뭐를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우선 다른 것보다도 FMC 회의록 결과를 보자. 그쵸? 요 회의록 결과가 이 내용 중에서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시장에 충격을 줄 거다. 그랬는데 어제 새벽 4시에 발표가 됐죠. 발표되고 나서 다우가 쭉 빠졌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이었어. 그러니까 야, 이거 돈질 고만하겠다는 얘기네. 매파와 비둘기파 중에서 설명드렸듯이 비둘기파인 버냉키는 양적완을 지속하겠다. 그리고 FMC 회의록을 보니까 자화자찬이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잘했다. 잘해왔다. 내년 1월이면은 그 임기가 끝납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였고, 그 매파들 중에서 의외로 그 조기 종료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했고, 글로벌 증시가 조정에 들어간 것 같다. 예,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현재 다른 것보다도 글로벌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선은 오늘 요 며칠 동안 중국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빠진다 그랬죠? 중국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진다 그랬죠? 엊그저께 방송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3%까지 2.97%나 빠졌습니다. 3%. 어쨌든 예, 그건 이제 조금씩 짚어드릴 거고 주택 가격 단순히 주택 가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전에 한번 어제 그제 얘기 드렸어요. 부동산 요 저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중국의 그 부동산 안정 대책이라 해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를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5가지 요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게끔 이만큼 부동산 안정 대책이다. 이러면서 5가지 대책을 내놨어요. 내놓은 대신에 그 중국이 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것 투기도 좀 금지시키고 규제에 대한 고삐를 좀 재겠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차익 물량들도 있는 거고 차익 물량도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로 이제 중국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런 거고 그러면 일본은 또 왜 그렇게 밀렸죠? 일본은 오늘 일본도 1.39% 마찬가지. 일본은 왜 그렇게 많이 밀렸을까요? 일본 들어오신 분들 인사는 잠시 생략하도록 할게요. 일본은 일단 그 미국 F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면서 연동이 됐다 보시면 되고 아베가 어제 이걸 다 지워버렸구나. 이게 백포드판인데 아베가 어제 떠든 얘기가 있죠. 뭐예요? 외채를 매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미국과 반한 얘기를 미국에서 지지선을 해줬는데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필요성이 없다. 게다가 요것도 요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엔저에 대해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시장에서 일본 시장에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자기네 국채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길 바라면서 아베노믹스 지지 선언을 했는데 아베란 놈은
뭐라 그랬습니까? 외채를 매수할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겠다. 요런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아베하고 오바마의 그 뭐라 그래요? 회담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에요. 언제죠? 우리 22일 날, 내일이죠, 내일 여기에서 TPP 뭔지 아시죠? 이것도 전에 방송하면서 많이 얘기 드렸는데, TPP에 대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교섭을 하고 참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외 인정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요것과 북한 핵에 대해서 미사일 방위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은 북한이 핵 그 실험을 한 것을 빌미로 해갖고 좀 군사적으로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과 생각구 열동가요? 그쪽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일 방위 협력 가이드라인까지 개정을 하겠다. 또 하나는 미국의 대일 셰일가스 수출 문제 논의. 셰일가스 수출 문제 논의. 여기에서 엔저에 대한 미국 오바마의 입장도 전달이 될 거고 아마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문제. 자, 그래서 중국과 일본도 시장에서 조정장세로 진입을 한 것 같다. 그러면은 오늘은 다른 나라들 차트부터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른 나라 차트들. 잠시만요. 어디부터 볼까요? 오늘 호주가 좀 많이 빠졌죠? 오늘 호주가 보이시죠? 장대 음봉으로 오늘 뚝 떨어졌습니다. 호주도 조정장세 추세를 강하게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왔다. 그쵸? 그리고 브라질은 원래 맛이 같고 자, 프랑스 아슬아슬하게 추세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중인데 요것도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 장대음봉, 독일 역시 추세를 건드리려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방송하면서 독일이 이렇게 꺾이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락이 한번 나왔다가 반등에 재차 하락, 이제 추가로 요 추세 이탈하러 내려가는 중이에요. 조정장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국가들이 장대 음봉을 만들어 놓고 밀려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이시죠? 그럼 글로벌 장들이 모두 저렇게 하락으로 밀리고 있는데 미국을 볼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요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 그런 거 있죠? 요거 상단선 이탈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제 11,300구로 159포인트 아니죠 참 13,888로 미국 시작했네요. 시작했군요. 요 자리가 13,880 정도 지금 요거 깨야 돼요. 완전히 이탈을 해야만 조정장세 진입이 됩니다. 자, 미국 시작했구나.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리죠. 오늘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그 다음 PMI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런데도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리네요. 어제 밀려서 그런가? 요건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요 페이지는 자, 분봉 차트 뭐 보나마나 추세를 확장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죠? 이제 깨고 내려오면은 조정이 진입이 되는 거고 또 요번에는 S&P 보도록 할게요. 다른 나라 캐나다도 있고 뭐 다 봤었네. S&P 보도록 합시다. S&P도 마찬가지로 상단선을 이탈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가 아니고 요즘 계속 방송하면서 중요하게 봤던 라인 몇이라 그랬어요.
1515 라인이라 그랬죠. 1514인지 1515인지 그 라인을 어제 급격하게 이탈시켜 버렸습니다. 새벽 4시 이후로 완전히 추세가 벗어나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상단 찍고 요렇게 지지선을 그어놨는데 완전히 깨고 나와버렸어요. 그 자리를 이탈시켰고, 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1495 라인, 95 라인이 될 겁니다. 요 자리를 이탈시키면은 완연한 추세 전환으로 될 거고, 또 하나는 S&P 선물지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S&P 선물지수 같은 흐름이에요. 상단 정확하게 찍고 역시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지지선 하단을 과감하게 이탈을 시켜버렸습니다. 과감하게. 요놈도 1515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부터 드렸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조금 늦게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글로벌 장들이 모두 조정에 진입을 했다면은 우리 장도 조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장도 조정으로 진입을 하겠네요. 그렇습니까? 당장 우리 장도 추세를 이탈하고 크게 하락을 할 것인지 우린 이제 시작인데 자, 여기서 좀 변경된 거 제가 어제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못한 게 좀 아쉬운데, 아이코 미스, 못한 게 좀 아쉬운데. 자, 어쨌든 지금은 우리 차트상으로도 파동이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이는지 요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선지 차트랑 코스피 200 차트 열어놓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파동이라는 거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확실하게 픽스를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ING라 그랬어요. 엘리어트 파동은 늘 ING다. 그래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솎아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처음에 설명드릴 때 추세대는 이미 파동 추세대는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정확하게 상단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배팅을 할 수 있는, 하락 배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예측 매매고 선침의 자리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확인은 여기를 깨고 내려가야 되겠죠. 하단 추세대를. 자, 우선 처음에 파동을 얘기 드린 건 이거였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1, 2, 3, 4, 5. 그리고 조정 파동이 삼각 수렴이 아니라 ABC 지그재그 조정 파동이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파동이 시작이 된 거다. 그러면 지금은 4파 조정파란 얘기예요. 한 파동이 더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파동이. 요런 거 견해. 또 하나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 그럼 ABC 조정 나오겠다. 예, 어느 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예측은 같아요.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조정이 쉽게 얘기해서 차트상으로 저 조정파가 소파동, 세부파동으로 봤을 때 그 5개의 소파동으로 나타나느냐, 복합 조정, 즉 시간 조정이라든지 복합 조정으로 나타나느냐, 지그재그로 ABC로 나타나느냐 확인을 해야 되는데 5개의 소파동이 아니에요.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코스피 200 차트를 보도록 합시다. 코스피 200 차트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동을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고, 그쵸? 그리고 원래 코스피 200이 기준입니다. ABC 조정 파동 나오고 삼각 수렴인 줄 알았더니 수렴이 아니었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3파가 진행이 되고 4파가 조정 중인 걸로 봐야 되는데, 이 근거는 우선 여기 이 오늘 나타난 조정 파동이 오버랩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버랩이 여기를 올라타면 안 돼요. 사실상 이 자리를 좀 확대를 해볼까요? 3번봉으로 볼까요?
제가 장중에 있다면은 3분봉으로 주로 많이 보는데 3분봉으로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연 후에 그리고 요 부분만. 자, 여기 저항선이 하나 있어요. 생성이 됩니다. 지지선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온 거, 여기서부터 따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봐요. 요거는 어떻게 그렇게 보냐면은, 자, 시작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된 거예요. 5개 파동이. 요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어쨌든, 조정파의 시작은 이 자리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왔으면은 사실상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면 안 돼요. 즉 이건 오버랩이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임펄스가 될 수가 없다. 임펄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복합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바로 얘가 뭐 급락이 나오거나 뭐 급등이 나오거나 하진 않겠지만 조건은 정해지겠죠. 어떻게? 오늘의 저점을 내일 깨고 내려가, 지금 상황으로는 깨고 내려가는 게 맞을 겁니다. 맞을 건데 상방 자리가 우리 파동상으로는 한마디가 더 남은 게 맞다예요. 30분 봉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 이렇게 보던지,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으로 보던지, 그러면은 조정이 남았죠. 저 한마디가 남은 게 보이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추세대 하단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론상으로는 여기까지 내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파동 이론상으론. 또 하나는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차이 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5개 파동이 끝났고 ABC 조정 파동이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세부 파동 5개 파동이 나와도 세부 파동상 아직 마무리 한 파동이 남았다예요. 마무리 한 파동이 남았기 때문에 상방으로 한마디 정도가 열린다. 글로벌 장은 다 조정에 들어갔는데 우리 장도 같이 훅 하고 빠져야 되지 않느냐. 확인 매매는 이 추세대 하단을 깨고 내려갔을 때 확인 매매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는 요 조정 파동이 확실하게 그 임펄스로 5개로 나타나야만 조정파로 진입이 된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내려오더라도 추세대 하단 부근 만나겠죠. 그랬다가 재차 한마디가 쌍봉을 만들고 무너지느냐, 아니면 미달로 무너지느냐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달도 있으니까 미달파라는 게 존재해요. 미달로 무너지느냐. 그래서 무조건 내일은 일단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또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 뭐 있다 그랬어요. 이제 미국 쪽은 나왔으니까 25일 날 이탈리아 총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를루스코니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베를루스코니가 당선이 된다면은 유럽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이다. 잠시 유럽 쪽 소식은 묻어두자 그랬죠. 이제 다시 끄집어내고 뉴스에 들락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를루스코니가 당선이 된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 쪽이 지금 실업률이 80%에 육박을 해요. 80%, 말이 80%지 국민의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놀고 있다는데 그 나라가 온전하게 살아남겠어요?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미국은 지표가 이따가 몇 시죠? 경기 선행지수가 12시에 발표가 됩니다. 오늘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급락이 나왔어요. 어쨌든 글로벌장은 조정장으로 진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하고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12시경에 발표가 돼요.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중요하겠죠. 현재는 오늘 나왔던 지표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그 실업상 청구 건수도 예상치가 넘어섰고, 소비자 물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0.2 예상치보다 0.3으로 높아졌죠. 전월 대비해서는 변동이 없고, PMI 지수 예상치보다 55.6보다 낮아진 55.2로 물론 52에 있긴 하지만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아, 100% 만든 파라다이스? 어쨌든 그리스 문제 부각이 또 될 거고, 이탈리아 시작으로 아까 저 글로벌 차트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조정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우리장도 조정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2080, 2100까지 봐도 된다. 그때까지 이 자리가 결국 바닥이 확인이 된 거였어요. 저는 아직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한 분 있습니다. 좀 깨림칙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아직 제가 좀 깨림칙합니다. 마무리가 덜 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요게 좀 공부가 부족한지, 파동 공부가 부족한지 설명이 아직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게, 이게 조금 저는 아직, 그래서 반등하다가 이 자리 돌파 못하고 260 돌파 못하고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할 거다라고 예측을 지난번 방송 때 드렸었습니다. 이 모습이 아직 제가 좀 이해가 덜 돼요.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P가 한번 세부적으로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 선물지수 말고 코스피 200으로 요거는 봐야 돼. 코스피 200 차트로. 이 부분이 아직까지 난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파동은 그냥 간단하게 ABC로 끝났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ABC로 끝났다 그냥.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설명드렸고, WXY랑 ABC랑 같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이해가 덜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공부 부족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점 꾸준히 지켜주면서 추세 전환이 나왔고, 반등을 강하게 해주고 61.8도 뚫어버렸고, 저는 좀 급격하게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어제 상승 급격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보신 분 아시겠지만 미결이 14,000개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죠? 14,000개 넘게 증가를 했는데 외인들 선물 순매수 수량은 7,000 몇백 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쵸? 이거 파생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 나머지 뭐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매도분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매도분이. 그래서 이건 떨어질 때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오늘도 외인들 물량 나간 게 별로 없습니다. 선물 삼성전자로 땡겼어요. 삼전자를 계속해서 투신이 2000이 넘어가면서부터 투신의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니까 그 물량을 외인들이 모두 다 받았습니다. 뭐 글로벌 헤지 펀드 쪽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 쪽 자금은 7천억 넘게 들어온 거 확인이 됐고, 미국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루머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확인된 바 없고, 뱅가드 쪽에서 FTSE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 뱅가드 물량은 현재 지난주와 이번주에 물량이 전혀 안 나갔습니다. 주가가 열심히 이렇게 끌어올려지니까 팔 필요가 없죠. 팔 필요가 없어요. 예, 루머는 상당히 많이 돌았다고 해요. 제가 확인하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MSCI 뱅가드 물량이 나가야 할 게 지난주와 이번주에 전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삼전자나 현기차라든지 물량 안 나온 것들, 요거 우리 반장이 올려놓은 자료도 있고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카페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고 이 물량 쏟아질 수 있는데, 대신 FTS로 진입할 게 1조 5천억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 드렸죠. 근데 오늘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2조 정도로 들고 와서 1조 8천억어치 FTS로 편입을 시키겠다, 뱅가드에서. 그 뉴스가 있었어요. 기사가 뱅가드 쪽에서. 어쨌든 MSCI 쪽에서는 아직 물량이 안 나갔습니다. 지난주 이번주에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러면 FTS로 편입되는 거 주가 열심히 오르는 거 보고 같이 따라서 땡기면서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비싸게 팔아먹을 의도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들 쳐올려놓고 투신들 펀드 환매 물량 열심히 받아 제끼고,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파동상으로는 아직 조정파가 마무리가 안 됐다예요. 조정파가 마무리가 안 됐다. 4파동 조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눈에 띄는 대로 5파 끝나고 5파 연장파가 나왔잖아요. 연장파가 어제 강하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1대 1.6을 넘어서는, 1대 1.6을
살짝 넘어서는 거의 1대 1.6이더라고요. 보니까 넘어서는 그런 연장이 나왔는데 지금 조정파동은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마무리 파동이 나오려 그래도 한 파동 더 남은 게 보이기 때문에 쌍봉을 만들고 고점 징후라는 게 아직 안 나타났다. 아직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고점 징후. 고점 징후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선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게 쌍봉 내지는 쓰리봉 내지는 고점에서의 거래량,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지 차트도 보게 되면은 일봉상 물론 주 저항선 하나 생성된 거에 걸렸어요. 걸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밑에 거래량 보시면은 고점에서 나타나는 거래량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전혀. 도찌가 나타나면 석별이 뜬다거나 할 때도 거래량이 보통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얘기 드렸던 2080, 2100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여기를 헤딩을 해서 쌍봉을 만들고 밀릴지 아니면 이 자리도 넘어서든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파동 하나가 파동상 엘리어트 파동상 한마디가 남은 걸로 지금은 예측이 됩니다. 글로벌 장이 조정장이 우리는 어차피 그 디커플링 돼 왔어요. 여지껏 디커플링 되었기 때문에 쳐 올려도 뭐 이상할 게 없다란 얘기예요. 고점의 징후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나온다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지켜보자. 하방 진입하신 분들은 사실상 여기서 어제 상단에서 진입을 했거나 그 선지 차트로 봐야 되겠죠. 선지 차트로 진입을 했으면 일단 9시에 잘한 겁니다. 잘한 거고, 오늘 다우가 이 상태로 100포인트 이상 또 한 번 더 빠져준다면 내일 여기 테스트 할 거예요. 테스트 하겠지만 바로 그냥 빠진다기보다는 바로는 아닐 것 같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폭의 하락, 뭐 급락 이런 모습은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5포인트 넘게 쳐올릴 때도 있었고, 이런 거 분봉에서 보면은 3분봉에서 보면은 사실상 이 지지라인 지켜주고 또 여기서 올라왔던 선이 하나 있고요. 지지해주는 지지라인이 있었고, 또 이 이전에 그었던 요 선도 있었고, 요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지웠는데 지지를 받고 양봉이 뜨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안 놓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었다라는 거, 그죠? 테마주요. 오늘 테마주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신고항 같은 경우는 저 제주도 쪽을 먼저 한다는 소리에 막 급락이 나왔고, 박근혜 후보가 2시 넘어서 정책에 대한 언급 5대 정책 얘기 나왔죠. 테마의 소멸이라고 보면 될 거고, 또 반등 나올 건 또 반등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테마주는 손대지 말자예요. 저는 요 하락이 아직 명확하게 임펄스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조정파동으로 봐야 된다. 짧게 조정파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등 한마디가 남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2100까지는 열어놓도록 할 거예요. 현재 2080에서 2100까지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25일날 박근혜 취임식이 있는데 그때 맞춰서 내지는 그 하루 이틀 뭐 며칠 안에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외인들한테만 달렸어요. 순수하게 순전히 외인들한테 달려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뭐 기관이나 연기금이 어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외인들 놀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량을 조금씩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각 종목별로 지지라인 체크를 하시면서 수량을 좀 줄여 나가자는 얘기 드렸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씩 챙겨 나가시면 돼요. 상방으로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한마디 정도가 더 열려 있고, 하방 주 추세대 파동 추세대 하단 여기까지 왔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은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눌림자리 계산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짧게는 이렇게도 이제 선을 하나 그어질 수 있고, 추세선 여러분들이 긋는 거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눌림자리 계산도 하시고,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지는 각자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200이 더 중요합니다. 코스피 200.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 마디부터 올라간 거에 대해서 눌림자리 계산하시고, 요 세부 파동이, 제가 세부 파동 잘 안 보는 편인데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서 이 짧은 저항을 헤딩을 해서 끝났습니다. 새롭게 형성이 된 짧은 저항. 그리고 저점은 이렇게 형성이 됐고, 오늘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큽니다. 그러면 265.5 부근이라든지 요 라인은 지켜줘야 되고, 강하게 밀리면은 추세대 하단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마디상으로 파동상으로 최소한 미달로 만들든 여기서 쌍봉을 만들든 아니면 크게 쌍봉을 만들든 아니면 말 그대로 연장에 한번 강하게 더 나와서 이 고점을 넘어서 제가 얘기했던 2080, 2100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그건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예요. 제가 보는 견해는 파동 이론으로,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파동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외인들이 오늘 현물 투신에 펀드 환매 물량 받는 거라든지 어제 들어왔던 물량들, 선물 들어왔던 거 별로 청산을 많이 안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급상으로도 조금 더 올려서 털어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 대충 이해는 하셨죠? 이건 제가 보는 시황이에요. 저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이제 유럽, 뭐 미국 뭐 다 급락이니까 우리도 이제 급락이다라고 하방 배팅을 상당히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예, 맞긴 맞아요. 맞긴 맞습니다만 위로 한마디가 아직 남았다예요. 위로 한마디 아직 남았다. 짧게 끊어 먹으시는 분들은 하방 배팅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고,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로는 쌍봉을 만들든지 고점 징후가 아직까지 덜 나왔대요. 덜 나왔다. S&P 선물이 1500을 깨고 내려가는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건. 자, 시황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해도 되죠?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요것들은 다 녹화를 했기 때문에 카페에 올라가겠지만 유튜브하고 다음 팟에 올라갑니다. 유튜브와 다음 팟. 카페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보실 분들은 카페에서 보셔도 되고요. 유튜브나 다음 팟에서 보셔도 됩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예.